7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유로존 국채시장 불안까지 가세한 탓이었습니다. 때문에 3대 지수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주간 기준으로는 한 달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도 3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이 0.56%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 후반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겉돌고 있습니다. 경기 진단부터 처방까지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 경기 부양과 통화량 관리에 대해서도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장되는 진료비가 90%에서 80%로 축소되고 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가입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7월 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는 실망감으로 돌아왔고 또 유로존의 국채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죠.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삼성전자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일가님. 한 주 동안 더 2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약세장을 미리 예측하시면서 현금화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금요일 시황을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요즘에 시황 공부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면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저희들이 보통 혼세를 할 때 뼈대 있는 집안을 찾는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증권을 기초부터 조금 배운 제가 증권회사의 출신들이 조금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역시 어깨 너머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애널리스트를 보통 시황을 들으실 때 그 애널리스트가 증권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거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애널리스트 청송촌놈 신창환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제가 1870에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냐면요. 저번 6월 중순에 이제 선반영 아일랜드 갭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갭 하락했을 때 이 갭을 메울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누차인데 이 갭을 이번에 메웠습니다. 메운 상태에서 이 아일랜드 갭 때 워낙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21일평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주가가 고점 매도치고 21일평 가까이 있을 때는 물량을 거의 피라미드형으로 해라.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사실 목금요일 날 모든 증권 방송에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 하락했는데 매수를 하자마자 25포인트 내지 30포인트 거의 여러분께서 한 2% 이상 물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은데 맥살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일단 상승폭의 38% 하락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갭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일단 갭 하락 후에 1850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상승폭의 62%인 제가 볼 때는 1830을 살짝 깨는 그까지를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전화 와요. 청소님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목균형표에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정확히
여기 보시면은 57일이었는데요. 선행 스팬 2의 움직임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보통 주가가 선행 스팬 2가 움직이면 주식 자체가 캔들 차트가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으면서 주가가 선행 스팬 2가 떨어지면 주가가 거의 100% 떨어지거든요. 일목균형표 중에 이제 선행 스팬 2의 그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중의 일목균형표 책은 다 틀리니까 전부 사기꾼 책이니까 절대 사면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그놈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스팬 2의 하락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정확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2가 움직이면 거의 주식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2가 사실 지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2는 전형적으로 조상의 언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2 떨어지는 그 타임에 주가가 정확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어떻게 될지 그냥 주가적으로 묻는 분이 있는데 오늘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면 오늘은 저점 매수 날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 매수지만 장중에 1.5% 이상 상승하면 주식으로 봐서는 2% 이상 상승하면 매도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는 지금 47일 변곡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포인트, 47일 변곡점 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뭐 주가가 평범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 금요일 정도 조금 움직였다가 크게 움직이는 건 다음 주 화요일 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전후에서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주식은 제가 볼 때 기준선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 대신 수익이 굉장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준선 매수하는 타임에서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분이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2조 3천억 정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9천억. 개인들이 9월 선물 돌아서 거의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개인들 선물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외국인 선물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각 증권 방송 선물 방송들은 거의 깡통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돈 내고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우리 센 방송 대박 타임만 보면 대박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거의 선물 이 개인들의 동향을 봐서 각 증권사 각 증권방송 선물팀은 센 방송을 빼고 선물팀들은 전부 깡통 수준이고 여러분 가슴에 제가 비수를 꽂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9,100억 정도 개인들의 깡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선물 동향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요 박스, 이 차트를 제가 금요일부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눌림목을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하방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일단은 242를 한번 살짝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센 지청 여러분 푹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사놨다가 반등 시에 재풋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선물 동향으로 인하여 630억 팔았습니다. 요즘 사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고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동향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의 기관들이요 작년 9월 이후에 주식은 먹을 게 없다 이래가 선물로 갔습니다. 아직도 우리 센 시장 여러분께서 선물을 안 배우신 분들은 선물을 우딱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 동향 빼놓고 기관도 동향 빼놓고는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요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60일 이평이 칼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칼같이 떨어져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죽음보를 형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20일 이평 아래에서 저점에 매수하시면은 언제든지 팔기에는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있다. 또 21일 이평과 일목균형표로 말았으나 일목균형표에서는 기준선 가까이에서 주식의 저점을 매수를 하면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배열 그리고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한계적인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초는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주식의 주 중반 이후에는 주식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지나 굉장히 하루 일교차가 지금 지겨운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가가 굉장히 변곡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PMF 차트를 보면 주가의 이제 분명히 오늘 PMF 차트가 지난 금요일까지 상승 트렌드를 보였는데 오늘은 검은 트렌드가 날 겁니다. 검은 트렌드가 나면 기본적으로 PMF자 주가는 한 3, 4일 정도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 약세 자체가 추세가 상방향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큰 하락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이번에는 양면성을 가지는 그런 한 주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견으로 봐서는 지금 거래 매물대에서 굉장히 집중된 매물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1900 이상 상승할 때 계열의 매물대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저는 뭐 1852까지는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1800 이하는 아직까지 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겠지만 1800 이하 가면은 진짜 과감한 손절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이번 주는 무거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850에서 매물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매물대가 저는 지지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가까이에 저점에 있는 제가 볼 때 기준선 가까이에서는 주가를 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 위에 매물이 최근에 1950에서 1975까지 샀던 매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는 것은 10% 손절매를 과감하게 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번 주 장세는 섣불리 매매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남들이 아우성 칠 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날이다. 그렇지만 수익은 짧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주 시황은 12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12시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큰바위 얼굴인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시에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한 주의 시황이 시원하게 터뜨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식중독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꼼꼼하고 구석구석 보셔야 된다. 외국인 선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 또 세 번째 볼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미라 앵커 얼굴을 자주 봐야 좋은 날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대응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은 또 어느 쪽인지 살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망 업종과 종목 살펴보기 전에 먼저 AS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로엔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로엔 같은 경우에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계속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의 모습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1차 상승 이후에 한 상당 기간 오래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돌파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옆으로 기다가 결국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이 로엔 같은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가 분봉 차트인데요. 6월 20일 날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세를 타고 13,000원권까지 왔다가 계속해서 13,000원권을 저항을 받다가 결국 금요일 날 주가가 돌파를 좀 위쪽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라면은 지금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13,500원 정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듯해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형태가 많은 관계로 좀 종목이 상승을 할 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로엔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정치 테마주 말씀하시면서 이지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이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한 달 넘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결국 돌파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이지 같은 경우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기보다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 라인에 매물대가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숨에 돌파하기는 좀 어렵겠지 않는가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주가는 실질적으로 내일 아마 박근혜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듯한데요.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이대로 조정 없이 추가 상승세를 좀 더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조정을 거친다면은 또 결국 조정을 한번 크게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을 보고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재공략을 또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박근혜 관련주로 꼽히는 아가방이라든지 네. 또 아니면은 보성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좀 박근혜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 고민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업종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장기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따라줬다라는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아직까지도 좀 더 침체기를 더 겪을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최근 들어서의 주식시장의 트렌드일까요? 뭐 이런 트렌드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역발상의 개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전망이 안 좋고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옆으로 기기 시작할 때 안 좋은 평가가 나온다면은 그럴 때 오히려 바닥을 잡고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알면서도 자신 있게 공략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남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남들이 다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거기서는 수익을 안 주는 게 정설이고 또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역발상의 개념을 좀 더 적용을 한다라면은 지금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는 어렵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 주가는 바닥에서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이 시점이 투자의 적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 업종 전체가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기를 포커스를 좀 맞춰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뭐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역발상 접근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도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증시 자체가 많이 침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덩치가 큰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좀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상승률 면에서도 역시 개인들의 그 요구 사항을 맞출 수 있는 종목이 덩치가 작은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인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제 LCD 그 관련 종목들의 바닥 탈출 조짐이 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한솔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한솔테크닉스는 이틀 동안의 주가 상승이 꽤 강했습니다. 첫날이 아무래도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약 7.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틀 동안 연속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 가치보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기관들의 매수가 긍정적인 만큼 앞으로 추가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앞에 그 이지라든지 아니면 로엔 같은 종목들 또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크루셜텍 같은 종목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1차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는 기다림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다림도 기다리지만은 얼마나 저가에서 사느냐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사지 말고 주가가 네. 좀 강하게 한번 확 밀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가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조정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사기가 편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14,500원까지도 매수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강하게 내려온다면 거기서도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좀 짧게 17,000원 정도로 잡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니스 지금 당장 대응하지 마시고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유럽과 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유럽과 중국 등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또 미국 고용지표,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유진투자증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이제 고용지표 실망으로 뉴욕 증시가 상당한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으로 하락 출발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그 옵션 만기 영향권이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파생에 의한 포지션에 의해서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조정이 조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 조정이 이번 주에 옵션 만기까지 진행이 되면 과연 이제 그 주식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800 초반까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사도 괜찮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 위주로, 어떤 업종 위주로 이제 사셔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2개 신규 편입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기간 산업, 그 최근에 이제 낙폭이 약간 그 조정폭이 있었던 종목 위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제철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의 업종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일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천 종목도 2가지 KCC와 그리고 현대제철 2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KCC인데요.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도료와 유리 증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 확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 가격이 최근에 이제 약세 상황에 돌입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선용 도료 등에 있어서 매출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의 예상 이제 2분기 그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하는 게 약 681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만 원 정도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낙폭이 컸던 27만 원 정도로 선정가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가격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국내외 철강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회복되면 철강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견조한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영업이익이 3,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로 1분기에는 4.4%였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현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있는 PBR이 0.8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상당히 그 하방 경직성이 강했고요. 그리고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지지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주가는 매력적이다. 그래서 사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단기 저점이었던 8만 원 정도로 데드라인 잡으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신규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평택총룡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호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중에 185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죠. 또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오늘 단기, 중기 시황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단기는 일단 1850선 전후에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락보다는 나름대로 좀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스피는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전혀 관계없이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850선 전후의 혼조세, 그래서 여기서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급격한 하락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떤 경우가 되든 지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가 큰 하락이 없겠고요. 아무리 다른 업종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좀 지수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그렇게 좀 보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중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는 이제 현재 해외 증시하고 한국 증시의 괴리감이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사실 저도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된다 그러면 좀 안정이 될 텐데 현재 한국 증시는 그 해외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약한 편인데 역시 이제 삼성전자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삼성전자 등락에 따른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 저점이 112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유열을 막론하고 110만 원이 지지가 되면 아무리 빠져도 1800선은 안 깨지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 같고요. 110만 원 이탈될 경우에는 1800선 깨지더라도 이제 급격한 하락보다는 좀 혼조세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완전히 모든 키를 다 쥐고 있다. 이렇게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봐야 하는 겁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비중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장중 기준입니다. 역시 1850선입니다. 제가 이제 1880선 갔을 때도 1850선 기준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데요. 1900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1850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데요.
일단 1850선이 깨지지 않으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역시 직장인 75, 전업 100% 유지해 주시고요. 1850선이 이탈되면 그러니까 1850선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직장인 50, 전업 75 이렇게 해주시고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1800선이 이탈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완전히 제로 그러니까 0% 만들어 주시고요. 전업은 25%만 해주시는데요. 자, 이 비중보다도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주식 비중에 따른 중기, 단기 구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수가 1850선 이상일 경우에는 4분의 3 정도는 중기 매매, 4분의 1 정도는 단기 매매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1850선 미만이 될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는 중기 매매, 3분의 1 정도는 단기 매매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비중에 따라서 단기하고 중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종목이 하나든 10개든 무조건 그 100% 중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역시 똑같이 뭐 하나든 5개든 단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세에 따라서 중기하고 단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피 종목을 우선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전기전자, 화학, 그다음에 증권이죠. 제가 6월 초순에 먼저 강조해드렸던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하고 화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6월 중순 이후부터 제가 이제 증권을 말씀드렸었는데 중기 매매는 그쪽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 당연히 코스닥 우선인데 현재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주가 상당히 좋은데 일단 디지털 컨텐츠가 되든 소프트웨어가 되든 인터넷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코스닥 3대 업종을 제가 한번 오늘의 팁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원래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세 가지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접근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 비중도 그렇고 또 비중에 따른 어떤 단기와 중기의 구분 그리고 중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단기는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좀 발굴하고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뉴스 보고 혹은 뭐 재료 가지고 아니면 기껏해야 뭐 단순하게 그 조합해갖고 뭐 검색식 만들어 차트 보고 하는데 흐름을 먼저 보고 나중에 차트 보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기, 단기에 따른 매매 전략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에서도 또 개인들을 위한 팁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그 주도업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주도업종은 무엇이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도업종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주도업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종합지수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모든 업종의 지수를 합산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다 합쳐진 게 코스피고요. 그 다음에 주도업종이 뭐냐면 바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약하면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비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도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디어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추세 판단은 61선과 121선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이론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는 모든 업종을 합산한 것이다. 주도 업종은 코스피보다 강한 것이다. 비주도 업종은 주도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리고 추세 판단은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한다. 이건데요. 차트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현재 그 종합주가 지수는 차트 이론으로만 본다 그러면 현재 하락 추세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800선 이하에서 저점 매수와 홀딩을 얘기했었냐면요.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분석할 때 차트가 맨 후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 두 번째 보는 것이 주요한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현재 그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차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차트 이론을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 현재 하락 추세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앞선 우선순위에서
보는 것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홀딩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차트 위로 봤을 때 61선이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현재 파란색 61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자, 종합 주가 지수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업종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업종이 뭐냐면요. 바로 전기전자입니다. 자, 전기전자를 보시면은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현재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7선 위에 있습니다. 점점 모아주고 있지만 분명히 위에 있죠. 그래서 현재 코스피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 장비 보겠습니다. 예, 역시 운송 장비도 현재 61선하고 120선이 점점 부딪히고 있지만 어쨌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도 업종은 바로 뭐냐? 전기전자하고 운송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다른 업종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화학입니다. 화학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게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61선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강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설명드리면요. 자, 어떻습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분명히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탈했던 시점을 본다 그러면 대략 6월 초순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현재 주도 업종은 뭐냐? 바로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라는 것이고요. 비주도 업종은 현재 그 철강금속, 화학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인데요. 만약에 똑같이 이탈했다 그래도 이제 시점을 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제 6월 초순 중순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반면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화학하고 철강금속 보시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탈 시점 자체가 이미 5월 초순 중순이었습니다. 훨씬 더 빨랐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철강금속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약 중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락 추세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보다 현재 낫지 않습니까? 약하다 이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전기전자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현재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장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 주도 업종이 뭔가, 비주도 업종이 뭔가, 그리고 어느 쪽으로 현재 편승해야 되나, 이걸 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업종의 의미와 기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7월 9일 월요일장 개장을 한 2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 종목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살펴봐드리죠.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차트를 통해서 시황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밤 미국 시장은 고용 지표가 이제 부진했다는 데 있어서 한 1%대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른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을 옵션 만기주 영향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즉 글로벌 증시의 영향권보다는 우리만의 리그권에서 증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해외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를 시키고 우리 장마의 특징이 나오는 변동성 장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증시를 보면은 1870포인트 그리고 1850포인트에 대한 제가 시장 중심 밴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코스피 증시에서 보여지고 있는 1870포인트 자리는 코스피 저항 밴드이기는 하겠지만은 경계보다는 눌림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여전히 미국장이 급락이 나왔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00포인트대 초중반에서 하단 지지가 강하게 잡힐 모양으로 일단 큰 하락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830포인트부터 1840포인트 구간은 시초가의 공략만 당하지 않는다면은 쉽게 이탈이 나올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이제 주의를 주었던 부분들이 시장의 지금 방향성은 외국인들의 수급 주체나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동향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비차익 거래에 대한 매수 여력이 1조 원 이상이라는 것이 남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우리 장중에 비차익 거래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면은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샘플러스 방송에서 또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이런 진단과 또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하락장을 기회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도 추천드리니까요. 오늘 샘플러스에 오시면은 장중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샘플러스 방송도 잘 참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그럼 시초가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시초가 베팅 종목은 쌍용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쌍용 머티리얼을 보면은 최근 이전 분기 대비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부터 매출에 대한 영향권대가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에 대한 히토르 관련 업종으로서 히토 테마에 대한 그 관련 종목도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나올 수 있는 쌍용 머티리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바닥권대에서 일단은 가격권을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과 또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60일선,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이는 60일선과 12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으로도 추세선 돌파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의 기준은 시초가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정 매수 주가는 2,3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목표가 2,700원, 그리고 손절가 밴드는 2,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돌파 가능성 있는 쌍용 머티리얼 오늘의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대응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 종목이었던 락앤락부터 AS 받아볼게요. 예, 전주 제시해드린 락앤 나왔고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음봉으로 눌러주면서 매수가 안에 영역에서 계속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저가권에서도 잡으실 수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대외적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중국 내수 시장도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는 만큼 홀딩하시면 목표가 37,000원 구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UID라는 종목입니다. UID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LCD 등에 사용되는 ITO를 코팅하고 또 PDP 필터용 강화 유리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공시에서 7월 1일부터 130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PLS 코팅 라인 증설과 PDP 필름 코팅 라인 증설이며 또 핵심은 PLS 코팅 라인 증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증설 후 PLS 코팅 생산 능력은 현재 생산력에 비해서 약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 아이패드 판매 호조와 또 신규 제품 군 수주로 인해서 PLS 코팅 공급 능력 부족 직전 상황에 다다른 상황인 만큼 이런 생산 능력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애플, 맥북 프로라든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울트라북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 PC, 서페이스 등 UID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UID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조만간 주문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이러한 신규 설비 투자는 향후 기업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 부족 상황을 타개하고 또 동시에 설비 투자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 STN 코팅 사업부를 폐쇄하고 또 STN 코팅 공장을 활용하여 PLS 코팅의 신규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 비용도 절감하고 또 고마진의 PLS 코팅 설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UID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휴대폰 터치 패널용 ITO 코팅인 G1과 G2 방식 코팅 양산도 곧 가시화가 될 전망인데요.
PLS 코팅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경쟁사가 거의 전무하고 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그렇게 크게 이름이 알려지고 큰 우량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메이저들의 수급은 조금 약한 편인데요. 최근에 기금이라든지 국가 부분에서 조금씩 수급이 들어있는 상황과 향후 또 성장성을 본다면 앞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붙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연초에 IT 부분 경기 둔화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락 추세를 이제는 돌파하고 6월 달에 저점을 잡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동안 하락 추세하던 그런 자리를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의 힘으로 뚫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더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선 부근에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욱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가는 5,550원 부분부터 5,700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밑에 지지 라인으로 잡아주고 있는 약 한 5,250원 부분이죠. 5,250원 부분을 보시고 목표가는 전고점이고 또 그런 캔들들이 많이 머물렀던 그런 자리 6,600원 부분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 예상 체결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1,85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